안녕 여러분. 오늘은 물리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수평면까지는 지금 A나 B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진 곳을 올라갈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두 가지 운동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물리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생각하려고 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 때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는 수평면 부분과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이렇게 기울기를 올라가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는 이 수평면은 일정한 속력인 5m/s로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간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요. 어떤 물체든지 간에 기울기가 똑같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경사면을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가속도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사면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동안 A의 가속도와 올라가는 동안 B의 가속도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먼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거냐면은 수평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할게요.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리면은요. 수평면 부분에서는요. A가 이렇게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딱 이 변곡점이 있는 지점을 이 오른쪽 끝이라고 했을 때 A가 어쨌든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요 끝 지점에 도달을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수평면이기 때문에 이 A는 5m/s의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곳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A는 올라가면서 속력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A만 생각하면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요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다음부터 등가속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등가속도로 쭉 속력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A가 정지할 때까지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A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A가 여기 딱 수평면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은 등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5m/s니까 여기는 5m/s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그렸으니까 이제 B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B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B가 A가 요 순간에 끝자락에 도착하는 순간에 B는 어디 있냐면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A하고 10m 떨어진 이 지점에 B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이미 A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빼고 이제 B는 이 지점부터 이 수평면의 끝자락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평면에서는 5m/s의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초 후에 아까 A가 있던 자리에 B가 도착을 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저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아까 A가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에 비해서 2초가 지난 후에 따라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 2초가 지난 후에 B가 도착을 하는데 그 B가 도착을 하는 요 끝자락에서의 속력은 당연히 수평면의 끝이니까 5m/s일 거고요. 이제 이때부터 B는 등가속도로 이동을 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을 때는 아까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를 똑같이 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평행이 되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 B는 정지하는 게 아니고요. A가 정지한 이 시간에 그때 B의 속력이 V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B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 A가 까만색 그래프가 정지했을 때 그 시간에 B의 속력을 V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찾아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4m를 해석하셔야 돼요. 자, 4m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여길 좀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요. 수평면에 대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기울기를 올라가는 쪽에서만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A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이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여기에 해당하는 4m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그래프로 넘어가게 되면 A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면 B는 2초 후부터 이제 이동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A가 정지할 때까지의 이동 거리니까 요만큼의 이렇게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요 면적이 B의 이동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A의 이동 거리 요 면적에서 B의 이동 거리 요 면적을 뺀 숫자가 4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 상으로만 따져도 여기 있는 B 그래프를요. 그대로 A 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겹치면 요 사각형하고 삼각형 도형을 겹치면 빠지는 부분이 나오겠죠. 약간 수학보다는 그냥 약간 산수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그래프 다시 그리면 A는 비탈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비탈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은 수평면의 끝자락이니까 5m/s의 속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B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야 되는데 B 그래프는 저 비탈면을 올라가는 그 끝자락이 수평면의 끝자락이 지금으로부터 약 2초 후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초 후에 해당하는 얘를 이렇게 옆으로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요. 얘가 A라는 까만색 실선에 해당하는 A가 멈추는 요 시간에 해당하는 B의 실선이 이 정도에 있었으니까 딱 요까지만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요렇게 파란색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있었는데 요 파란색을 요렇게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때 V라는 속력은 바로 여기서의 요 속력이 바로 V가 돼요. 자, 그럼 이제 4m라는 숫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탈면을 올라갈 때 A가 올라간 이동거리에서 B가 올라간 이동거리만큼 빼면 4m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정지할 때까지니까 이만큼이 될 거고요. B의 이동거리는 여기 V의 속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거니까 요만큼까지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요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 있던 애를 2초만큼, 다시 말하면 숫자 2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때 A가 정지하는 시간을 T라고 했으면 이쪽 옆으로 이동한 거는 T-2만큼 이동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으면 계속 그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 4m는 A의 이동거리에서 B의 이동거리만큼을 뺀 거니까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4m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 이동거리 4m는 밑면이 요거죠? 그럼 밑면은 T에서 T-2만큼을 빼는 거니까 2가 나오죠.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속력은 그냥 4m/s가 바로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 4m/s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요. 가속도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선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0에서 4m/s까지의 속도 변화량의 가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당연히 밑에 있는 요 시간의 변화량은 전체 t에서 t-2만큼 뺀 거니까 2라고 했고요. 속도의 변화량은 4에서 0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2m/s제곱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 이 문제는 어렵거나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평면으로 이동하던 공이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가게 되는데, 수평면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고 비탈길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평면은 수평면대로 생각을 하고 등가속도 그래프는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이 등가속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수평면이 끝나는 끝자락부터 생각해서 그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기억, 니은, 디귿은 여기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답을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끝까지 원리를 터득해서 의심 포인트 없이, 1도 없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